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게 전에 했던 건데요. 체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에 있는 양괄호 2번. 특별상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2년. 2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 개발 행위가 가공재개다. 가는 가설 건축물 건축, 공은 공작물 설치, 재는 재축, 개축, 그리고 이것을 위한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은 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형질 변경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 당연한 상식 수준인데요. 내가 여기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건축 허가 받으면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물 건축하는 형질 변경에 관한 것도 다 심사해서 이것도 통과되면 건축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건축물 건축은 내가 100년 있다 하기로 하고 형질 변경만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팔아먹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형질 변경은 따로 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신청하면 형질 변경 허가도 부서진 것으로 다 통과되는 거고요. 물론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된 것도 내가 신청서 다 제출해야 되고, 형질 변경과 관련된 도시개발 채권도 매입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다 부서진 건 다 행위를 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서.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 건축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 개축, 재축. 개축, 재축은 내가 보호받는 재산권이에요.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가공이잖아요. 가공.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철거해야 돼요. 재축, 개축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내 거를 다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해 가야 돼요. 보상받는 거고요. 그래서 원상회복,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이 아니고, 원래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내가 가공, 거기다 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는 원상회복이에요. 이제 원래 없었으니까, 사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상군수는 사업을 시행하기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것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 조치를 명해야 되고, 안 들어먹으면 무슨 집행하잖아요. 대집행,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다. 당연하고.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소. 이것도 뭐 꽤 강조를 한 편인데, 작년에 나와서 올해 뭐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허가 받은 사람이 공공시설. 그래서 이제 무슨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공공시설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내 개인 거 아니죠. 그죠? 그럼 그 공공시설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설치한 사람 거가 아니고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공공시설 관리청에. 이제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국립학교라고 해볼까요? 국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남양시 인구가 늘면서 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국립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국립고등학교. 공공시설을 설치했죠?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이제 국가, 뭐 교육부 귀속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뭐 관리청은 정확히 몰라요. 뭐 교육부라고 할게요. 그냥 교육부에 귀속이 됐어요. 이제 관리청에. 그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뭐 기재부 소속이 되는데, 그래서 교육부에 귀속이 되고, 이거를 설치한 사람은 예를 들어 뭐 A하고 B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 자, A와 B가 있어요. 자, A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얘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자,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이거 이제 행정청이 누구라 하더라도, 이거 뭐, 이게 국토교통부 옛날에 건설교통부였는데, 얘가 만들어도 누구 거가 되는 거죠. 교육청으로 이제 이게 귀속이 돼요. 귀속이 됐습니다. 뭐,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그럼 이제, 이 무상 귀속되고, 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해도 무상 귀속돼요. 내 건 아니겠죠. 국립학교니까. 뭐, 이거지.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용도가 폐지됐어요.
그 얘가 생기니까 얘가 폐지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얘한테 무상 귀속돼요. 이렇게 행정청한테. 근데 얘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걸 만드는데 100억 들었다고 한번 해볼까? 100억. 이 사람한테 이거 공사대금 100억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얘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공사대금 50억 주고 이거 용도 폐지되는 거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무상 귀속 양도할 수 있다 이래야지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국가기관끼리는 자기들끼리 요거 대신에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고,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100억인데 여기 이게 가치가 150억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그냥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문장 읽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것은 다음 페이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 행정청에게. 외가로 2번. 그런데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당연해요. 국민이 바뀌었는데 내 거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무상 귀속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용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개인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이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은 그 설치한 자에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제 문장 읽을 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면은 몇 번 읽으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시행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 도시개발 사업 한 사람이 적용했을 때도 똑같을 것이고, 정비사업이든 주택법이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우에 똑같겠죠. 그 같은 이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만 있는, 여기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이것도 이제 어디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치는 이해를 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파트는 뒤에서는 안 읽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 대표적으로 한 겁니다. 뭐 줄을 안 긋고 한 번 정도 읽을 수는 있겠지만 뭐 줄을 딱딱 긋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다음에 160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의의부터 한번 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때요? 곤란해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 말은 뭐 틀리게 안 될 거고, 강화, 곤란하다 이제 그 개발도 관련 이해하기 위해서 말한 거고요. 강화. 지정 대상 지역은 여기 이제 칠판에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서 다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 누가 정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어디 정하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아까 제가 그림 그렸다시피 이렇게 개발이 거의 완성된 형태에서 하는 것이지, 그죠? 개발할 여유 공간이, 기반시설 설치할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상공에 이런 곳이 있는 것이지 녹관농자에 이런 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녹관농자가 개발이 아무리 많이 돼도 이렇진 않아요.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걔가 이제 이걸로 바뀌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개발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것은 주상공 지역 중에 있어요. 물론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이러지 않죠. 그래서 주상공 지역 중에도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여유 공간이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도 관리구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상공 지역. 주상공이 개발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개발도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곳이 있겠죠. 이제 아닌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상공 지역 개발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발도 관리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때 효과가 어떻게 돼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한다. 강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강화 적용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고 있어요. 건표를 강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표를 강화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위로만 엄청나게 올라가. 용적률을 그대로 두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물론 건표를 강화하면 이게 건축 면적이 좁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한계가 있죠. 또 뭐 많이 갈 수는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도를 규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건표율 강화만 가지고서는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표율도 강화해도 돼. 이것도 해도 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직접적으로 더 강화 규제가 직접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게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을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에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용적률이 1000%다 이러면 500%까지 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니까. 물론 400% 이러면 안 되죠. 그럼 60%까지 강화했으니까 안 되고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이 주변에 기반시설에 부족한 정도, 여기 인구 밀도, 교통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강화하는 정도가 이제 50% 최대한 50% 가지고 강화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주변의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그 숫자를 좀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50보다 더는 안 되고 50, 70, 80 하는 건 안 되고 이제 1000이었는데 이거를 500 줬다가 인구가 막 다 떠나가지고 남양시가 한산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용적률을 이제 뭐 600을 준다든가 700을 준다든가 이때 할 수 있겠죠. 자, 최대한 얼마까지 강화할 수 있다? 50. 뭐를요? 용적률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그것을 좀 그 숫자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개발도 관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은 개발도 관력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지자체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요. 기준은 국가가 정해주면 그 정해준 기준 범위에 맞는 것을 재량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는 거죠. 기준은 국가에 정해준다고 했어요. 기준이 대한민국에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재량권을 주되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기준을 정해요. 근데 이제 국장이 정하는 거 지멋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걸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근데 대통령령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제시가 도로율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율은 이게 막 상업지역인가 공업지역인가에 따라서 이 도로가 전체 용도 지역에 얼마를 차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면적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을 말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리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도로율, 법이 정한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이런 곳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인데 그 뭐 법률 구조 같은 걸 완벽하려면 너무 어렵고 골치 아파요.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 외우시면 돼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도로율 몇 %? 20% 이상 부족한 지역. 그리고 수도, 하수도, 학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수도나 하수도가 2년 이내에 수도가 용량이 그러니까 수도 수요량에 대해서 그 시설 용량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수도 하수 처리 시설 용량이 2년 지났을 때 하수 발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밀도 관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2년 이내에 학생 수용 능력을 20% 이상 학생에 비해서 학교 수용 능력이 2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완벽하게는 암기는 안 해줘도 좋습니다. 뭐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그런데 20%는 20%고 숫자는 2년이에요. 이런 것들 구조를 여기다 20% 이런 말 넣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그 구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오면 그냥 20% 2년 나오면 맞다 그냥 하시고 얘는 필수 암기성이고 요거 하나가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얘가 용적률 얼마? 50%. 요거 그냥 눈으로 딱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규제하는 지역과 규제하지 않는 지역을 정할 때는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뭐 규제가 되는 곳과 규제되지 않는 곳은 명확하게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하천 등 지형 지물을 통해서 개발되고 관리구역과 그 밖의 구역을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할 거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정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말로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에 비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하는 것은 얘하고 얘는 서로 중복될 수 있겠어 없다? 없어요.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고, 그래서 용적률을 강화해서 이 도로의 부족함을 그나마 소극적으로나마 회피하려는 것이고,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라는 거예요. 설치. 여기는 설치를 못하는 것, 여기는 설치를 하는 것 하는 거. 그래서 외의 지역이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개발 행위가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여기 개발 행위가 앞으로 자꾸 진행이 되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러한 행위, 이 노란색 얘네들 때문에 지금 도로가 부족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수도, 하수도 같은 것들을 얘네들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네들한테 이 노란색 이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 여기는 설치할 수 있고 여기는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얘하고 얘는 한 곳에 중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곳에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꼭 해야 되고요. 그거 아니어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잘 안 물어보고, 이제 꼭 해야 되는 것, 여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 이 말로 하면 지정을 해야 돼요. 행위 제한 어떻게 돼요? 완화 또는 해제. 이 완화나 해제는 앞에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건 뭐 여러분 기억을 못해도 돼요. 법령이 바뀌어서 완화될 수 있고, 또는 법은 그대로인데 용도 지역이 바뀌어서 완화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었는데 이게 해제되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고, 여기 사유는 뭐 공부한 것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말들은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을 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연녹지 지역이 이것이 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행위자는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잖아요. 이런 곳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용도 지역을 가지고 낼 수도 있고, 개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곳, 뭐 이런 곳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행위자는 어떻게 됐어요? 완화 또는 해제되는 곳. 지정을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허가 건수. 전년도가 전년도보다 하는 것은 뭐 틀리게 안 하니까 허가 건수 몇 퍼센트? 20%. 마찬가지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이거는 전년도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얘가 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광 별별시군, 그죠? 특광 별별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있어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안 틀리게 안 하니까 허가 건수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인구 증가율이 얼마 높아요? 20%. 다행히 그래도 뭐 숫자는 뭐 퍼센트 20. 물론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은 50% 나와야 되고요. 20 완화 해제. 이것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부담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공식은 몰라도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 비용 들어가겠죠. 도로 아스팔트 포장 비용 뭐 이런 들어가요. 거기다가 도로 여기 노란색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용지 비용.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면서 보세요, 편하게. 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은 건축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그 노란색 행위라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면적 곱해줘요. 연면적. 민간 부담률은 그래서 다 부담한 게 100분의 20입니다. 우리들의 부담률 얼마라고요? 100분의 20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용지비용은 땅값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기 개별 공시지가 평균을 하고요. 그리고 용지비용에 또 0.4 범위 내에서 용지 활산 개수를 곱하고, 이건 기억 못해도 돼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에 이제 용지비용에 곱해지는 것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어요. 유발 개수.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면적을 만약에 건축 행위를 했다고 쳐요. 똑같은 면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의 행위는 숙박시설이고 여기는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이럴 때는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가 더 높겠어요? 숙박시설이 높겠지, 더. 그죠? 뭐 사람 많이 이용하니까.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자주 물어보는데 작년에 하나 나왔는데 제가 강의 안 한 거가 답이 됐습니다. 뭐 걔는 근데 여기저기서 종종 나오니까 걔 정도는 한번 읽어봤으면 싶었는데 뭐 읽었다고 해서 답을 꼭 맞춘다는 것이 찾을 수 있다는 건 장담은 못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유발 개수가 한 뭐 이것도 100여 가지가 돼요. 그걸 더 나누면 100가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꼼꼼히 따진다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번호로만 하더라도 한 60가지 정도가 돼요.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몇 개만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일단 유발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계산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유발개수 따로 물을 수 있고. 근데 작년에 답이어서 올해는 유발개수는 답이 아니에요. 얘는 지문제 하나 나와서 답 아니에요. 얘는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뜨려 공부해도 돼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유발개수 중에서 뭐 공장이 한 20여 가지가 있거든요. 공장이. 뭐 종이공장, 담배공장, 뭐 비철금속 공장 해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그 공장이고 이거 뭐 유형까지 다 알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거까지. 그래서 거기는 뭐 그냥 무시하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하나 나오고, 관광지기시설도 하나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70% 맞출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저랑 공부한 사람이 70%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확률이. 막 그것만 했다. 찍어서 맞은 건 뭐 맞은 거고 한데. 근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보다. 중요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렇게 해서 환산하게 되면, 이제 이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사람인데, 여기 연면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담시켜요. 유발개수는 좀 이따 보고, 중요도는 좀 떨어졌다고 보여져요. 자. 제가 노란색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이거 뭐, 이런 거 뭐라고요? 신축. 이걸 뭐라고요? 증축.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이해를 못하겠나? 신축. 철거하고 지었는데 전부 다 커지면 신축. 전 범위 내면 개축. 재해로 멸실되었는데 커지면 신축. 커지면 신축이에요. 종전 규모는 개축이나 재축. 얘네들한테 부담한다고 노란색 한 거고 뭐 신축 있고 얘는 뭐 이럴까? 무슨 뭐 이전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런 거 부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노란색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규모가. 그죠? 발생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개축, 재축, 이전이 대상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행위. 그것만 대상이다. 신축이나 증축 중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인데, 자, 신축행위에 대해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 연면적을 한번 볼게요. 연면적 곱한다고 했죠? 자, 이 사람 연면적. 이거 노란색도 100이고, 하얀색도 그냥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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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이고, 100이고. 자. 그럴 때, 자, 이 사람, 여기다가 얼마 곱하겠어요? 여기다 연면적 얼마 곱해요? 이 사람. 얼마 곱해야 돼요? 100 곱하라고 노란색 이렇게 해놨잖아, 이거. 이거는 있던 건데 왜 곱해, 이거를. 이거 있던 거잖아, 이거. 이 사람 곱해줘야 한 거고, 이 사람 면제라니까, 이거는. 여기 이 사람은 부담을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 부담 증가했는가? 100을 증가시켰잖아요. 200을 증가시킨 게 아니고, 100은 원래 있던 거고.
100만큼의 하수라든가 이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이 노란색 때문에 노란색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증축 면적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증축은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고. 자, 이 사람 얼마 곱해야 돼요? 자, 100이지 왜 200에 또 이거 비교하라고 이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잖아. 지금 얘는 부담 안 하죠. 얘는 자 이거 철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부담해요 안 해 이 사람? 안 한다니까요. 개축 재축은 원래 여기는 있던 거고 여기 이 사람들은 길 다니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얀색 길에 이 노란색 때문에 몇 명이 더 생겨서 노란색 길 다니 필요한 게 됐잖아요. 그죠? 뚜껑을 닫아놨는데 열리려고 그러네. 자, 요거 뚜껑만 두다 뚜껑만 요거 비교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자,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말할게요. 이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 부가대상 행위로 한다. 이제 이 말을 볼 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얘는 이제 그냥 신축했잖아요. 철거하고 신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신축 면적이 다 되는 거고 건축 면적이. 얘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면제해준다 이 말이에요.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가대상 행위로 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는 한번 할게요. 이제 요거는 더 중요하고요. 이거 나왔어요 시험에서 이건 분명히. 그래서 여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그 그림 다 그랬잖아. 노란색. 이 노란색에 이제 이 노란색 이거 한 애들이 이 노란색 도로가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곱해주는 거예요. 건축한 면적을. 자, 요거 이 공식은 그거 하려고 여기 쓴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해하기 쉽게. 자, 신축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 이제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초과하는 부분. 그냥 생짜로 신축했으면 그 신축 면적 하면 되는 거고. 뭐 기존 건축물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고 하는 겁니다. 뭐 재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환산한 민간 부담률 얼마라고요? 100분의 20. 이것도 좀 됐습니다. 이거는 100분의 20이고 이것도 약간 그 가감이 가능한데 그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내야 돼요. 안 내면 사용 승인 안 해줍니다. 건축 여기에 대해서. 네, 시기는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물납할 수 있어요. 토지나 비슷한 돈. 이 여기 기반에서 설치해야 되는 토지 부분 있잖아요. 이 토지로 이 사람이 대신 낼 수 있어. 내 땅을 시작하면 그 땅값만큼 설치 비용을 낸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한 거. 160페이지 메뉴. 개발밀도 그거 받고 지정 대상 지역도 받고 양가로 3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 양가로 3번.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에 얼마까지?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양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양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건폐율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용적률만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법률의 기준이 있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대통령령을 보통 물어봐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게 엄청나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운데 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표현을 다 기억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실제로 비슷한 게 공개공지라는 게 건축법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공개공지는 공개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제공한 면적에 비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용적률과 높이는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완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완화 안 하고 있어 지금. 건폐율은. 근데 얘만 할 거예요. 제 강의를. 얘만. 이런 것도 다 기억하는 어렵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시험 이거까지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고 거의 나오는 이것만 해요. 공개공지 제공하게 되면 그 용적률과 높이를 얼마 완화할 수 있다? 1.2배.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끝나는데 거기는 이제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여기는 공부할 양이 별로 없거든요. 뭐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여기다가 완화라고 집어내서 틀리게 할 거예요. 틀리게 하면.
틀렸고, 여기 이제 용적률 몇 퍼센트? 50%. 이거는 뭐 건표를 50% 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둬놔요. 여기 양이 안 많으니까. 대신 아까 이 숫자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참고삼아 한 거고, 대신에. 그래서, 그거 받고, 지방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 주민의견은 안 된다고 했죠? 개니까, 개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지방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 대상을 보면 1, 명칭. 항상 무슨 뭐, 구역을 정할 때는 명칭, 이름 있어요. 이름. 뭐, 멋진 이름은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뭐 행정구의 명칭 같은 거 뭐 쓰는 그냥 단순한 것들이 많습니다. 명칭. 개발도 관리구역이 어디까지인가? 범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범위. 그리고 건표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하는가?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명칭도 심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명칭도 심의 대상이 돼요. 고시는 당연하고. 다음 페이지.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 네, 2, 3, 4, 5만 볼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2년 이내 도로율이 불행히 정하는 용도지역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유량이 수도 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처리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이렇게 나오고요. 20% 나와요. 학교는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이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있어요. 참고삼아 보시고요. 암기는 못하더라도 뭐 2년 20%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 그냥 보고 읽으시고 다 완벽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쉬운 게 아니니까. 개발도 관리구역은 그 밖의 구역과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돼야 되겠죠. 경계선이 명확하도록 할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변과 경계가 명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용적률 강화 범위는 최대한 50% 아까 봤네. 됐고. 4번. 이것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도가 똑같진 않잖아요.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여기서 완화라는 말은 개발도 관리구역에서 완화한다는 말이 아니고 개발도 관리구역을 정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50%인데 이것을 60% 줬다가 70 줬다가 55 줬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숫자가 바뀐다 이 말이죠. 보지 말까? 주기적으로 검토하라 이 말만 보세요. 또 이거 나중에 가면 또 무슨 말인가 헷갈리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완화 나오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개발도 관리구역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다음에 지정대상. 다음 지역은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지역이요. 자, 맨 위에 왼쪽 편에 법 개정에 따라 또는 법 제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인구 증가율이 다른 그 해당 자치단체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아요? 20%. 자, 지정 절차. 여기 뭐 지방의회, 의회 뭐 있네, 협의가 있네 없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너무 어려지니까 안 됩니다. 자,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외가로 3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아니겠죠.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들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데는 도로가 되게 넓은데 뭐 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고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학교는 있는데 뭐 학생 수는 적고 오히려 거기 뭐 하수도가 미흡한 지역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설치 계획.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4번부터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이 설치 계획을 수립 안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이렇게 된다. 1년. 그래서
1기, 1기. 1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1기. 기반시설 몇 년? 1년. 지구단위 혹시 아세요? 몇 년? 3년.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놨어요.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그거거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굳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겠으니까 3번은 맞는 말 되겠죠? 나오면 맞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했고, 국장이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 관련해서 1.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정할 때 지멋대로 면적 1만이면 기반시설 부담 정해라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돼야 돼요? 10만 이상 되도록. 그러니까 국장이 정하는 기준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10만 이상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지시를 해준 거예요, 우리 법에서. 근데 그 법 체계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자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면적 얼마 이상 한다? 10만.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달아 바로 옆에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여기서 5만, 내년에 저쪽에서 7만, 그 후년에 저쪽에서 15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도록 할 것. 그래야 기반시설 설치가 통일적이고 계획적이고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주변의 다른 지역과 경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할 것. 이런 어떤 지문 중에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건 답이 될 가능성이 없고 2번 같은 거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면적 기억해야 되겠고요. 얼마 이상? 10만 이상. 자, 부과 대상 행위.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모든 건축 행위가 아니고 건축 행위 중에서 특히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물을 150제곱미터 신축했어요. 부담 안 해요. 얼마?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물론 올해 150 했는데 내년에 150을 또 했어요. 총합해서 300이 되죠? 그런 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다 합해가지고 200을 초과하면 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따로따로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증축할 때 200을 초과하는 것만 한다면 올해 150. 내년에 15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50. 계속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총해서 이제 200을 초과하면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아까 여기서 기존 면적을 뺀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거는 빼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200을 초과하는, 그것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는 말이고. 자, 어쨌든,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200. 틀리게 거의 안 하고요.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 전에 시험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래. 틀렸어요. 개발행 허가는 건공물 토토토 이거 6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질병력 하는 사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요, 안 내요? 안 내거든요. 건축하는 사람은요,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 중에서 무슨 행위만? 신축, 증축 행위. 그게 68조 1항인가 있는데 그 말 사실 써줘야 돼요. 나중에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는 68조 1항에 따른 건축행위 이렇게 말하면 신축, 증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근데 책에서 자꾸 또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 책을 쓰다 보니까 68조 1항을 빼놓고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앞뒤가 모순이 돼요. 항상 여러분들 뭐 기억해야 돼요? 모든 건축이 아니고 신축, 증축. 그 괄호 안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 하는 거고, 그 공식은 뭐 됐으니까 보지 말고요. 자,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동그라미 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다고 했죠. 그 설치 비용이 몇 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표준시설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 하는 표준시설 비용이 있는데 이 표준시설 비용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해져요. 국장. 주택법에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건축비용이 있어요. 건축비용. 똑같아요. 여기다 용지비용, 여기는 시설비용, 용지비용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건축비용, 용지비용이에요.
이거 시설은 공작물이니까 기반시설이니까 시설비용이라고 한 거고 건축 보면 건축비용, 용지비용 이런 게 있겠죠. 건축비용에서도 표준 건축비용을 누가 정해줘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국장이. 여기도 표준 시설비용은 누가 정한다? 국장.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0일까지 하는 말은 볼 필요도 없고. 다음에 4번.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한 부담률 100분의 얼마 이상? 얼마?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 뭐 가감이 가능한데 그건 보지 마시고.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얼마요? 0.7. 1종 근린생활시설 1.3. 2종 근린생활시설 1.6. 문화집회시설 1.4. 종교시설 1.4. 판매시설 1.3. 의료시설 0.9. 교육연구 0.9. 노유자 0.7. 노유자 0.7. 수련시설 0.7. 업무시설 0.7. 숙박시설은 1박한다 1박 1.0. 위락시설은 2.1. 참고삼아 재밌겠는데 동그라미면 뭐 종이공장 아주 깨끗한 척 하니까 깨끗하려면 많이 씻죠. 2.5.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번 맨 밑에 담배 지저분하잖아요. 잘 안 씻어요. 0.3. 물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가지는 재밌겠는데 맨 위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에서 1.3 이게 나왔는데 긋지 마세요.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맨 밑에 28번 장례시설 0.7. 그리고 27번 장례시설은 뭐 그렇게 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관광휴게시설 이건 뭐예요? 1.9. 이게 답이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다음 중 기반시설 유발수가 가장 높은 것은 해서 관광휴게시설. 하지만 재수로 찾는 거. 관광휴게시설 정도는 한 번쯤 제가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답을 찾지는 못했겠지만 한 번쯤 읽었으면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그 이유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종이공장 깨끗해야 되니까 2.5. 담배 더러우니까 0.4. 물을 많이 안 쓰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숙박시설 제일 가운데 1박한다 1.0. 숙박 위에 1, 2, 위가 있어요. 1, 2위. 어쨌든 위락과 숙박은 친구는 친구인데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위락이 위에 있어요. 종이는 2.5였습니다. 위락이 2.1. 그리고 이제 건축부에도 숙박보다 위락이 위에 있습니다. 그건 바짝 붙어서 위인데 여기는 좀 떨어졌어요. 1, 2위. 이런 1종 근생. 이는 2종 근생. 그리고 숙박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 내야 돼. 숙박료. 의료시설 0.9. 건축부 하면 숙박료와 노교수야 하는 것이 교육연구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얘는 담배는 0.3. 노교수야 하는 것이 얘는 0.7이에요.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0.7. 여기는 이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좀 전에 본 장례시설 하는 것들이 0.7 이렇게 있고. 일종근생 옆에 판매시설 하는 것도 0.7. 이 사이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볼만 했는데, 아까 관광휴게시설은 1.9 관광휴게시설. 올해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몇 개만 볼까? 관광휴게 작년에 답이었으니까 한번 보고. 얼마? 1.9. 의료시설 얼마요? 더 정리 한번 해드리죠.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올해는. 위락시설 2.1.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매, 종교 문화집회 같은 거 하려면 좀 정신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전에 같으면 하자 해랬었는데, 자, 숙박. 그 다음에 의료. 노교수야하고 장례시설 빼버릴게요. 노교수야하고 의료시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건축법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건축법에는 같다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법에는 교육연구소에 같이 있어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 신고 필요 없어요. 자, 여기는 다릅니다. 주거 업무에서. 다르다는 거 숫자 몰라도 돼. 다르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라. 그럼 다르다는 거. 같은가 다른가.
좀 더 단순화 시켰으니까 한번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죠. 담배 종이 다 빼겠습니다. 이제. 다 빼고. 그래서, 보실까? 자, 숙박. 숙박은 뭘 내야 돼요? 숙박료. 밑에 있고, 숙박 위에 위락. 1정, 2정. 그리고, 관광, 휴게. 1.9. 그렇죠.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요. 숫자 안 물어봐요. 이제 참고사항 쓴 것이지. 이종근생, 1종근생. 숙박은 뭐 1.0 기본이니까 한번 써볼까? 위로 있고 아래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정리하고. 다 165페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책을 뭐 편집한 사람이 좀 잘못했거나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꼼꼼히 따지면 거기 양과라 4번에서 납부 의무에 건축 행위를 하는 자 그러면 안 돼요. 68조 1항에 따른 건축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건축 행위 중에 무슨 행위를 하는 사람? 신축이나 증축하는 사람이라거든요. 시험에서 건축 행위 하는 자가 부담한다. 틀려요. 건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건축 중에 신축,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 같은 걸 빼먹으니까 좀 이제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신축, 증축. 166페이지 5번만 보겠습니다. 5번. 환급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 이제 문제 풀면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거니까 놔두고 물납 있었죠?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나는 게 원칙인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될 부과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제가 그래서 공법에서 돈이나 땅이나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공법, 땅 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땅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돈 대신에 땅을 내도 되고 땅 대신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등가 관계 있으면 되겠죠. 지구단위 관련해서 한마디 할까 했는데 뭐 정신산만하게 가지 말고 요약집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토지로 대신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가끔 지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닌 곳을 경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했죠?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거둔 돈은 거기서 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기본 원칙입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지역의 동네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에서 내가 돈을 내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한 것인데 다른 데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쓰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용 의무하고 같은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 사용 의무나 특별 회계 설치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써라 이 말이고요. 자, 196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196페이지 금방 하기로 하니까요. 이거 10분 보고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농지법 하면 최대한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비용부담.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요 국장이 할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때도 있고 시장 군수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죠? 국장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했어요. 도로 설치했더니 이제 시도, 시군에서 아주 큰 이익을 봤어요. 뭐 잠깐 이익 보는 거야, 뭐 무시하는 거고 당연히 이익 볼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이익을 보게 되면 그럼 국장이 이런 특광 별별 시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토지 관련되는 것은 토지는 국장이 이러한 지자체의 그런 토지 관련된 관할권, 최종적인 감독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토지에 관한 지정 같은 거 가지면 되는데 이 비용 부담은 비용은 예산 문제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부담시킬 때는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켜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토지 문제는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그러면 국장이 그냥 지정해주면 되는 건데 토지니까. 근데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사업을 했더니 역시 시도지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광 별별 시군에서 이익을 봤어요. 자기 자치단체가 아닌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랬을 때 타 시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비용 부담을 결정해줘요?
행장이 결정한다. 지금 비용 문제니까 행장.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장들이 돈은 관할하잖아요. 행장. 비용은 행장. 토지는 국장이지만 비용은 누구? 행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자, 얘는 좀 어렵지만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시장 군수가 사업을 했더니 다른 자치단체가 이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합니다. 협의. 근데 그 협의가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줘요? 도지사. 다른 도에 있는 관할구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됐어요. 누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는 행장, 은행장. 도는 행장. 돈 아니면 누구? 국장. 그래서 토지는 국장이고 도는 행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재정이니까 돈 관련된 거 같잖아요. 줄이니까 뭐예요? 기장. 기장은 땅에 간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비행기만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기장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네. 이제 그 관리청에서 관리할 그런 관리청이 불분할 때는 기장이 관리한다는데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기장 나오면 틀렸다 하세요 그냥.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행정안전부. 물론 주택 상환 자체는 주택 건설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 옛날에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예, 주택 상환 자체는 돈과 관련된 것 같지만 지자체 예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이 딴 것이고 그 주택 건설이니까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관련된다 할 때는 누구예요? 기장이 아니고 행장. 국장 아니고 행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편해지면 돼요. 또 까먹거든요. 다음에 또 곱씹어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맨 위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국장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장과 협의해야 된다. 행장.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행장과 협의, 행장이 결정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부터 할게요. 비용, 부담협의. 시도지사가 자기 시도가 아닌 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한다?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협의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은 행장이다. 이것만 정확히 해도 이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에 외가로 2번. 시장군수까지 언급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이게 최종 완결판이니까 이게 정리되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장군수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자체와 협의. 동그라미 2번 협의가 안 됐어요. 이제 남양주 시장 했는데 협의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협의 안 된 사람이 구리시장이에요. 그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리시장이면. 구리가 어디 강원도로 이사 간 거 아니면 경기도 안에 있죠? 같은 도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도지사. 근데 만약에 남양시장이 사업을 하는데 저쪽에 춘천에서 이익을 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줘요? 국장 말고 행장이 결정해준다. 행장. 그래서 동그라미 번은 이제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행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다 그러면 행장만 3개 딱 줄거가지고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열심히.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기억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하면 안 되겠네.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서. 하려고 해야 될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것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요것만 다시 정리하면 국장이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장과 협의. 자, 시도지사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요. 협의. 무조건 협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이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같은 시도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행장. 시장군수가 사업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됐으면 도지사. 그리고, 타 시도와 관련될 때는 또 행장. 그래서, 행장만 그래도 헷갈리면 자꾸 행장만 보세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농지법 좀 오늘 다음 순환 때 뭐 할 건가 좀 살펴보겠습니다.